3월의 아침 햇살이 아파트 베란다로 스며들어옵니다. 김수연은 어김없이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 민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 박영자가 이미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58세의 영자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오늘 민호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다고 하던데 든든하게 먹여보내야지. 수연은 이미 전날 밤에 준비해둔 재료들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경험으로 시어머니의 취향을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이 긴장됩니다. 김치찌개에 두부 좀 더 넣어. 우리 민호가 요즘 야근이 잦아서 기력이 딸릴 것 같아. 영자가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연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20분 후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그리고 김.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차림이었지만 영자의 표정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성이 부족해. 우리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된장부터 담갔는데.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준비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건가?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세면을 마치고 나타났습니다. 35세의 그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는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아. 별것 아니에요. 수연은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가져다 주며 이소 지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영자는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품평했습니다. 김치찌개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나트륨 조심해야지. 계란말이에 파 좀 더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연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간이 짜다고 해서 오늘은 더 싱겁게 했는데 또 다른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 잘 다녀올게. 그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8살 아들 태준이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우리 태준이 일어났네. 할머니한테도 인사해야지. 수연은 아들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태준이 영자에게 인사하자 영자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우리 손자 잘 잤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영자는 손자에게만큼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태준을 학교에 보낸 후 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 일과를 생각했습니다. 청소, 빨래, 저녁 준비.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지영이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일인데?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좀. 카페에서 만날까? 수연은 시어머니를 힐끗 보았습니다. 영자는 TV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외출해도 될까요? 친구가. 뭔 일인데? 대학 동기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영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일도 많은데 맨날 나가기만 하네. 수연은 주 3회 정도 외출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궁금했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영은 평소보다 들떠 보였습니다. 수연아, 혹시 부업에 관심 있어? 부업. 수연이 반문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말이야. 요즘 수제 액세서리가 정말 잘 팔려.
너 예전에 액세서리 만들기 좋아했잖아.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전 취미로 만들던 액세서리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봉인해둔 재능이었습니다. 정말 잘 될까? 내 친구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벌고 있어.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우리 둘이 함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연은 설렜습니다. 자신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까? 일단 시작해보고 성과를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요즘 시대의 여성도 경제활동하는 게 당연하잖아.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간 며느리, 아내, 엄마의 역할만 해온 자신에게 다른 정체성이 생길 수 있을까? 두려우면서도 기대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점심 준비해야 할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연의 일상에 찾아온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수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영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 부업 하나 시작해볼까 하는데 부업? 민호가 TV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부업? 온라인으로 액세서리 판매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만들던 거 기억하시죠?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도 바쁜데 무슨 부업? 우리 민호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하잖아. 어머님, 집안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그리고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적성에도 맞는 일 같아서요. 적성? 영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 적성은 집안 살림이 우선이지. 요즘 젊은 여자들은 가정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한 모양이구나.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여보, 일단은 집안일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태준이도 아직 어리고. 수연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나 태준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이용할 생각이에요. 집안일에는 지장 없게 할게요. 집안일에 지장 없게? 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말 하는 며느리들 많이 봤는데 결국 다 집안일 소홀해지더라고. 수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졌습니다. 태준이 방에서 나와 어른들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엄마, 왜 다들 무서운 얼굴이에요? 아니야, 태준아. 할머니랑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수연은 아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 욕심이 과한 걸까? 하지만 며칠 후 수연은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외출한 사이 인터넷으로 쇼핑몰 개설 방법을 검색하고 액세서리 재료를 주문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액세서리를 완성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세심한 손놀림, 색깔 조합에 대한 감각,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지영이 쇼핑몰 개설을 도와주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예쁘다. 이 정도 퀄리티면 분명 잘 팔릴 거야.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수연은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물건에 대해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택배가 자주 오는 것을 영자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택배가 자주 오네? 뭘 그렇게 많이 시켜? 태준이 학용품이랑 생필용품 주문했어요.
수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한 달 후, 수연의 매출은 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첫 달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고객들의 후기도 좋았습니다. 정말 예뻐요. 퀄리티가 좋네요. 다음에도 주문할게요. 수연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연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사실 지난달부터 온라인으로 액세서리를 팔고 있어요. 뭐,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 동안 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고객 반응도 좋고요.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고객 후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몰래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죄송해요.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반대하실까봐. 당연히 반대하지.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민호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보,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어? 상의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때 반대하셔서.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몰래 하는 게 어딨어? 영자가 분개했습니다. 수연은 억울했습니다. 어머님, 집안일에는 전혀 지장 없었어요. 밤에만 조금씩 했고, 밤에 했다고? 그럼 언제 잠을 잔 거야? 몸이 상하면 누가 책임져? 괜찮아요. 충분히 잘 수 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당장 그만둬. 며느리가 그런 장사를 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서지 않아. 장사가 뭐가 나쁜가요? 수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반발이 섞였습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돈 버는 건데, 정당하다고? 영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하는 게 정당해. 그리고 우리 민호가 돈을 못 벌어서 얘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민호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도 맞아. 미리 상의했어야지. 수연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 동안의 노력과 성취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혼자 울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영자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또 몰래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수연은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문이 들어온 상황에서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고객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주문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영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몰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객 한 명이 며느리분이 장사를 그만둔다고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셨는데 정말인가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자신의 쇼핑몰 고객 명단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직접 연락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머님, 수연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고객들에게 왜 연락하셨어요? 영자는 당당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지. 우리 집 며느리가 그런 일 하는 줄 모르고 주문한 사람들한테 미안하잖아. 그럴 권리가 있으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리? 나는 이 집 어른이야. 며느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바로잡을 권리가 있지. 그 순간 수연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일, 자신의 고객, 자신의 꿈까지도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영자가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한 사건은 수연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제 고객들에게까지 연락하시다니. 어머니도 당신을 생각해서 그런 거야. 몸이 상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지. 민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저를 생각해서라고요? 수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무슨 소리야? 물론 당신 마음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입장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 입장은 누가 이해해 주나요? 민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어머니 편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효도라고,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이 외출해서 돌아오니 영자가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머님, 뭘 하세요? 아, 왔구나. 영자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 장사 물건들을 숨겨둔 게 있나 해서. 수연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 방을 함부로 뒤지실 수 있나요? 함부로? 이 집에서 며느리 방이 따로 있어? 다 우리 집이지. 수연은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일 모든 것이 허락받아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나 정말 못 살겠어. 무슨 일이야? 수연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은 분개했습니다. 그건 너무하잖아. 개인의 자유도 없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 수연아, 너무 참지 마. 내 인생도 있는 거야. 하지만 수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8살 태준을 생각하면 이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캐묻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는 거야? 마트에 장 보러 가요. 혼자? 뭘 사러? 저녁 재료들이요. 내가 함께 가지. 수연은 혼자만의 시간조차 빼앗겨갔습니다. 마트에서도 영자는 수연이 사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이 참치는 왜 사는 거야? 집에 있는 것도 아직 안 끝났잖아. 곧 떨어질 것 같아서요. 아직 여유 있어. 돈도 아끼고. 수연은 자신이 가정주부로서의 기본적인 판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영자는 이웃들에게도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시어머니들과의 대화에서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져. 우리 며느리도 시어머니 몰래 장사를 하려고 하더라고. 어머.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요. 가정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줄 알아. 이런 이야기들이 수연의 귀에 들어왔을 때 수연은 자신이 동네에서 문제 며느리로 낙인 찍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태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엄마는 말을 안 듣는다고 하셨어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준아,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예. 할머니가 엄마가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수연은 아들 앞에서도 자신이 문제 있는 며느리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8살 아이에게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날 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어머님, 태준이 앞에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무슨 말? 제가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요. 영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사실이잖아. 아이도 엄마가 할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지.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뭐가 문제야? 우리 태준이가 엄마를 본받아서 어른 말 안 듣는 아이가 되면 어떻게 해?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의 학부모 상담날이었습니다. 수연은 한 달 전부터 태준과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꼭 갈게. 선생님이랑 태준이 어떻게 지내는지 들어볼게.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영자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연아, 나 오늘 병원 가야 해. 함께 가줘. 어머님, 오늘 태준이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그거 다음에 해도 되잖아. 병원이 더 급하지. 하지만 태준이와 약속했어요. 약속?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 건강보다 아이와의 약속이 더 중요해? 수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태준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태준이를 위해서. 뭐?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보다 손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태준이가 너무 기다리고 있어서요.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영자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5년 동안 키운 보람이 없네. 우리 민호가 정말 잘못 선택했어. 그 순간 수연의 마지막 참을성도 끝났습니다. 어머님, 저도 태준이 엄마예요. 아이와의 약속도 중요해요.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수연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수연은 태준의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영자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은 혼자서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호가 퇴근하자마자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민호야, 너희 엄마가 오늘 너무 서운했다. 영자는 오늘의 일을 자신의 시각에서 민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픈데도 며느리가 아이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식으로. 민호는 아내를 불러 앉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왜 그랬어? 여보, 내 말도 들어봐요. 수연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태준과의 약속, 아이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참아온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우선이지. 태준이한테는 내가 설명해 줄게.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목소리는 결코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5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가방을 쌌습니다. 태준의 옷가지와 학용품들을 챙기면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태준아, 엄마랑 외할머니 집에 가자. 왜요?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잠깐만 갈 거야. 금방 돌아올게. 수연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언제 돌아올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친정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친정. 갑자기 왜?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자가 따라왔습니다. 야, 어디 가는지 말하고 가. 며칠 있다가 오겠습니다. 수연은 태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급히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큰일 났어. 수연이가 태준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 뭐라고요? 민호도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어제 일 때문에 삐진 모양이야. 어떻게 해? 민호는 회사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친정에 와 있어요. 왜 갑자기?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고 계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 당신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다면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드시나요? 제 말은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잖아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로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고, 아내에게는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여보, 집으로 와. 다시 이야기해보자. 지금은 싫어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수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수연은 그동안의 일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며느리도 사람인데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하지만 친정어머니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정이 중요하잖아. 태준이 생각해서라도. 저도 그 생각 때문에 여태까지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태준이한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더 견딜 수 없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없는 집은 썰렁했습니다. 영자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민호야, 밥 먹어라. 네, 어머니. 식사하는 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수연이 떠들어대던 태준이의 학교 이야기도, 하루 일과에 대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민호야, 영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이가 언제 돌아올까? 모르겠어요.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내가 너무했나? 영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주저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강인해 보이기만 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수연이도 나름 열심히 해왔어요. 나도 안다. 그런데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 없는 침대가 이렇게 넓고 차가운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 철수가 영자와 민호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수연이가 왜 나간 줄 아나? 아버지, 수연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요. 영자가 변명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야.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수연이를 너무 옥죄었어? 며느리도 사람인데 숨 쉴 틈을 줘야지. 하지만 아버지, 당신 솔직히 말해봐. 수연이가 5년 동안 뭘 잘못했나? 집안일 소홀히 한 적 있나? 태준이 돌봄 못한 적 있나?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수연은 완벽에 가까운 며느리였습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시부모 모시는 일도 흠잡을 데 없이 해왔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철수가 계속했습니다. 수연이가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민호도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어머니 편만 들었네요. 민호야, 너도 문제야.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어? 부부는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인데 넌 항상 어머니 뒤에 숨어 있기만 했잖아. 그날 오후 철수는 혼자 수연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연의 친정어머니가 당황하며 맞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여기까지 오시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 때문에 왔습니다. 수연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이 나왔을 때 철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연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나 봐요. 아니야, 수연아. 우리가 미안하다.
철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아버님, 수연아, 집으로 돌아가자.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책임질게. 정말 달라질까요? 그래야 한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되거든. 그날 저녁, 철수는 영자와 민호를 다시 앉혀놓았습니다. 내일 수연이가 돌아온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며느리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며느리도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영자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둘째, 민호야. 너는 앞으로 아내를 제대로 지켜줘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남편의 역할이야. 네, 아버지. 셋째, 우리 모두 수연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시켰어. 다음 날, 수연이 태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자와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며느리도 사람인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민호도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앞으로는 내 편이 되어줄게. 수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울어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태준아. 수연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이 만든 음식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민호는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연아, 그 온라인 장사 다시 시작해도 돼.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집안일만 하면서 사는 것도 답답하겠더라. 젊은데 뭔가 해봐야지.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들이 있었고, 작은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일을 간섭하는 대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주문이 많이 들어왔나?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수연도 변화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중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수연의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월 150만 원에 달했습니다. 고객 후기도 좋았고 재주문율도 높았습니다. 며느리 솜씨가 정말 좋네. 영자가 수연이 만든 액세서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나도 하나 만들어줘. 정말요?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뭐든 좋아.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면.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각자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태준이가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이제 정말 좋아요. 왜? 다들 웃으니까요. 수연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가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동안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지?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나도 반성했어. 내 아들만 생각하고 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어머님도 저를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내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려고 해.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니까. 수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한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6개월 후, 김 씨 집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온라인 쇼핑몰 수연의 작은 공방은 이제 월 매출 200만 원을 넘나드는 작은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침 풍경도 변화했습니다. 수연이 여전히 6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지만 이제 영자도 함께 부엌에 나와 도움을 줍니다. 수연아, 김치찌개에 뭐 더 넣을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만드는 게 더 맛있어. 나는 그냥 도와만 줄게.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민호도 달라졌습니다. 출근하기 전 아내에게 오늘 주문 많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응원의 말을 건네고 퇴근 후에는 아내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신제품 반응 어때? 생각보다 좋아요. 벌써 10개나 주문이 들어왔어요. 대단한데? 우리 여보 완전 사업가네. 민호의 이런 지지와 응원이 수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수연의 작업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새로운 목걸이를 만들고 있는데 태준이 옆에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예뻐요. 누가 주문한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분이 딸 생일 선물로 주문하셨어. 영자도 관심 있게 들여다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인터넷으로 유행하는 스타일들을 찾아보고 고객들 후기도 꼼꼼히 읽어봐요. 부지런하네. 나는 그런 거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철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집이 정말 좋아졌어? 다들 각자 할 일도 있고 서로 응원도 해주고. 맞아요. 할아버지,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수연은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감사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갈등들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상하면 안 되잖아. 괜찮아요, 어머님. 이번 주에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좀 바빠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야. 내일부터는 내가 좀 도와줄까? 어머님이요? 응. 포장하는 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일을 도와주겠다니요. 다음 날부터 영자는 정말로 수연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지를 예쁘게 접고 택배 송장을 붙이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뭘,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이런 변화는 수연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일을 가장 반대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몇 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자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주부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온라인으로 액세서리 장사하는데 정말 잘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버니까 대단하죠. 예전에는 며느리의 장사를 부끄러워했던 영자가 이제는 자랑거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수연의 귀에 들어왔을 때 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정말 믿어지지 않아. 시어머니가 내 일을 자랑하신대. 와, 정말 많이 변하셨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나도 변했어. 예전에는 무조건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생각도 말할 수 있게 됐어. 그게 정상이야.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해야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연의 사업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지연과 함께 작은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한 명 뽑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벌써 사무실까지.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나는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민호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왕좌왕했지만 이제는 현명하게 중재하고 균형을 잡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각자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만든 목걸이 예쁘죠? 태준이 영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우리 며느리 손재주가 대단해.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뭔가 만드는 일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이런 대화를 들으며 수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연아, 영자가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고맙다. 뭘 고마워하세요? 이 가족을 지켜줘서. 그때 내가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 뿔뿔이 흩어졌을 거야. 어머님, 나도 많이 배웠어. 며느리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그동안 너무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네.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둘 다 노력하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연이 메인 요리를 하고 영자가 반찬을 만들고 민호가 설거지를 하고 태준이가 상을 차렸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좋다. 태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태준아. 우리는 정말 좋은 가족이야. 수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 들어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네.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새 디자인 3개 완성해야 해. 수연이 답했습니다. 화이팅! 태준이가 엄마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화이팅! 영자도 덩달아 응원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수연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수연의 작은 공방은 이제 작지 않은 공방이 되었습니다. 직원 3명과 함께 월 매출 500만 원을 달성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관계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풍성해진 것 같아. 저야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 네, 어머님.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년을 돌아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려 노력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처럼 수연의 마음도 평온하고 밝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가족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갈 생각에 설렘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조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불협화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전체 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분명 도전과 기쁨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